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재정학 14강 할 차례입니다. 14강. 그 14강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장 외부효과의 시장 실패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외부효과의 정의와 종류까지 이제 끝났고요. 오늘은 그 외부효과가 왜 시장에서는 실패인가, 특히 왕경시장인데도 왜 시장이 실패인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가의 시장 실패 내용. 자, 이제 생산의 외부성하고 이제 소비의 외부성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산의 외부성은 이제 말로 해봐라. 왜 시장에서 실패냐, 비효리냐, 이렇게 하면 이제 말로 한다면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의 괴리 때문이다, 이렇게. 사적 퍼스널 한계 비용과 소셜 한계 비용의 괴리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이제 한계 비용은 한계 비용인데, 이게 퍼스널, 그 다음에 사적, 그 다음에 소셜, 사회적 한계 비용,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한계 비용이 두 개로 틀어집니다. 사회적 한계 비용은 이제 사적 한계 비용에다가 외부 한계 비용, 외부는 이제 external이라는데, 뭐 E라고 약자를 적어도 저는 이제 X라는 약자를 적는데요. 이게 외부 한계 비용, 이렇게 합친 게 사회적 한계 비용입니다. 여기 이제 사적 한계 비용이, 우리 한계 비용이 공급 곡선이잖아요. 일단은 여기 한계 비용 곡선은 전부 공곡선입니다. 기업의 공급 곡선, 한계 비용 곡선, 여기 이제 공곡선인데, 이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생산의 외부성에서는. 이놈이 사적 한계 비용이 원래 우리 알고 있는 그 공급 곡선, 그 A라는 생산업자의 개인적인 공급 곡선, 한계 비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A. 그 원인 제공자 있잖아요. 외부성 원인 제공자의 개인적인 생산의 사적 한계 비용이고, 이 외부 한계 비용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행동에서 뜻하지 않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는 제3자 C 있죠. C의 그 이익 보거나 손해 보는 그 크기, 그게 외부 시장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외부 한계 비용이랍니다. C에. 그 외부성이 없으면 여기 없기 때문에 사적, 사회적 우리가 똑같은 거라 보면 되는데, 그 외부성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시장의 공급 곡선이 이제 한계 비용, 사적 한계 비용이든 뭐 사회적 한계 비용 같은 개념인데, 외부성이 있으면 여기 발생하거든요. 여기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한계 비용과 사적 한계 비용이 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계 비용도 이 외부성에서는 기존에 이제 사적 한계 비용이 있고요. 사회적 한계 비용이 시위를 고려한 사회적 개념의 진정한 한계 비용이 요겁니다. 근데 여기 진정한 한계 비용인데, 요놈이 여기 시장에 거래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에 보이는 거는 사적 한계 비용만 시장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진정한 한계 비용을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 내려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안 보이고 여기 보이니까 요거만 보고 행동하면은 그 비효율적인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바로 이제 공부하세요. 그림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괴리가 되는지 그림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산의 외부성, 생산의 외부 경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외부 경제 그림. 지난 시간에 생산의 외부 경제 그 예로서 가순업자와 양봉업자와 가순업자죠. 그러니까 그놈이 양봉업자고 C가 가순업자죠. 뜻하지 않은 이득.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이제 양봉 때문에 남한테 이득을 주기 때문에 이제 꿀 거래 시장입니다. 이게 꿀 거래 시장, 꿀 거래 시장입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 양봉업자의 개인적인 꿀 공급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 사적 한계 비용, 이 양봉업자의 개인적인 꿀 공급, 우리가 이때까지 공급 곡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꿀 수요자는 뭐 수요 곡선 그대로 수요 곡선을 해도 그럼 이제 한계 편익 곡선 해야 됩니다. 수요 곡선, B의 수요 곡선, B라는 사람의 꿀 소비자입니까, 그죠? 이 사람은 아무 관계 없죠. 수요 곡선 혹은 한계 편익,
우리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이고 한계 비용은 공급 곡선이고 한계 편익은 수요 곡선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잠깐. 한계 비용은 이제 이거 붕어빵 만들 때 이 높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만큼의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계 비용이 공급 곡선이고요. 수요 곡선은 내가 이거 붕어빵을 사면 요 가격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하는데 왜 요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냐면은 요 붕어빵 먹을 때 요 높이만큼의 한계 효용 혹은 뭐 한계 편익, 마지널 베 같은 말입니다. 마지널 유틸리티, 마지널 베너핏. 그러니까 이런 효용을 느끼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로 요만한 가격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 곡선과 한계 편익 같은 말입니다. 한계 편익선, 수요 곡선. 그럼 이제 한계 비용은 이제 공급 곡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꿀의 수요 곡선이고 여기 이제 꿀 공급자의 공급 곡선입니다. 그럼 이게 외부성이 없으면 여기에 완전 경쟁 시장 우리가 P 꼴 MC 완전 경쟁 시장의 이 균형이 여기고요. 완경 시장의 균형이 여기고 여기가 최적의 꿀 거래량 요 가격이 최적의 꿀 가격이라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외부성 없다면 그죠? 근데 이제 외부성이 발생하면 여기 완전 경쟁 시장 균형이 비효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의 양봉 때문에 가수업자가 이득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득을 보면은 외부 경제의 경우에는 이득을 보면은 외부 한계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가 좋은 거 아닙니까? 비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좋은 거. 그래서 만약에 가수업자가 100만원치 이득을 받았다면 외부 한계 비용 마이너스 100만원. 그죠? 비용은 마이너스가 좋은 거죠. 이익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발생하니까 요거 마이너스 100만원만큼 이 사측 한계 비용을 빼주면은 사회적 한계 비용은 요만큼 밑으로 쳐져 버립니다. 적어져 버리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100을 고려한 사회적 진정한 한계 비용은 요 사측 한계 비용보다 마이너스 100만원만큼 밑으로 내려오죠. 적어지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 식으로. 이게 이제 사회적 한계 비용. 이제 A하고 C를 고려한 사회적 개념의 진정한 꿀 공급 곡선이다. 물론 이게 시장이 안 보입니다. 그 차이는 요 내려간 거는요. 요 차이 이 내려가는 거 평행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기울기가 다르게 이 산출량에 따라서 이 외부 한계 비용의 크기가 다르다면 기울기 다르겠지만 뭐 똑같으면 또 평행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평행으로 내려가냐 기울기 다르게 내려가냐 그거는 신경 쓸 거예요. 밑에 있다. 사적 한계 비용보다 사회적 한계 비용이 밑으로 내려간다. 왜냐면은 외부 한계 비용이 마이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득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발생하기 때문에 밑으로 쳐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고려하면 사회적 진정한 꿀 공급이 요거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여기 수요가 만나는 요것이 최적의 꿀 거래량이고 여기가 최적의 꿀 가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여기고 산출량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여기 노란 게 이제 최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는 이제 최적보다 꿀이 너무 가소 생산되고요. 가소 생산되고 가격은 물론 가격도 문제입니다. 가격은 최적 가격보다 너무 높아서 탈이고 산출량은 최적 거래량보다 너무 적게 생산한다는 시장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외부성이 없는 경우는 여기 균형이 완전 경쟁 시장 균형이 최적이다. 그냥 완전 경쟁 P = MC 돼가지고 근데 이제 외부성 발생하면 사적과 사회적 한계 비용 이 두 개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사회적으로 볼 때 진정한 한계 비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장이 안 보인다 말이죠. 안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요것만 보이니까 여기서 그래야 되거든. 그러나 진정한 한계 비용이 오니까 요거하고 만나는 여기가 최적 가격, 최적 거래량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 이제 외부 경제고 외부 불경제는 요거 반대입니다. 외부 경제는 이 그림하고 정반대로 가면 외부 한계 비용이 손해가 발생하니까 외부 한계 비용이 플러스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 제조업자가 폐수를 일부 내가 양식업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 피해액이 만약에 1000만원이다 하면 외부 한계 비용 플러스 1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이 플러스가 나오니까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이 1000만원만큼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위로 올라가. 그래서 요 정반대 그림으로 SMC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외부 불경제. 그래서 외부 불경제를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종이 거래시장이죠. 종이 거래시장. 그러면 이것도 사적인 제지업자의 개인적인 종이 공급 곡선. 종이 수요자, 뭐 아무 관계 없으니까 종이 수요자, 한계 편입 곡선. 근데 외부성 없으면 P = MC. 여기가 완경시장 균형으로 최적의 Q고 최적의 P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동으로 양식업체의 P를 보니까요. 여기 이제 손해만큼 플러스로 이제 올라가니까 이렇게 사회적 한계 비용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간 폭은 외부 한계 비용 플러스 크기 C의 피해액만큼 이게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요거 눈에 안 보이지만 사이즈 볼 때 여기에 최적의 종이 공급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종이의 최적 거래량이고 여기가 종이의 최적 가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 시장에서는 완경시장이라 하더라도 종이 가격이 여기고 종이 거래량이 여기 되죠. 그래서 너무 과잉 생산되죠. 그거는 최적보다 너무 과잉 생산되고요. 가격도 물론 이제 최적보다 너무 낮아서 탈이고 거래량은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이런 걸 외우기보다 여러분 그림을 통째로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하고 나중에는 공부하실 때 이 두 그림을 한꺼번에 해가지고요. 외부 경제는 SMC가 밑으로, 외부 불경제는 SMC가 위로 이렇게 잘 위아래 옛날에 좀 오래전에 유행한 노래지만 EXID의 위아래 노래 있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 어디로 있느냐. 그래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생산의 외부성의 시장 실패 내용입니다. 그럼 소비의 외부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소비의 외부성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은 비슷해요. 여기하고. 결론은 비슷한데 그 그림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하튼 보세요. 남한테 이로움을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 가소생산돼서 문제. 남한테 이로움을 주는 거는 뭐 좀 많이 만들어진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런 거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적게 만들어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요. 아무 제재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는 탈이죠.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소비 외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산의 외부성 설명드리고 이제 소비 외부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비 외부성은 그 A가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한계 편입 곡선이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공급이 이렇게 틀어지는 게 아니고 MC가 틀어지는 게 아니고 수요가 A가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 외부성은요 말로 해봐라면 사적 한계 편입과 이게 사적 수요입니다. 이게 사적 한계 편입과 사적 수요, 그 다음에 사회적 한계 편입, 사회적 수요, 진정한 수요의 괴리다. 그 사회적 한계 편입은 사적 한계 편입과 외부 한계 편입을 합친 겁니다. 여기 이제 A의 개인적인 수요고요. 이제 3자 C의 이익 보거나 손해 보는 크기를 외부 한계 편입이라고 합니다. 외부가 없으면은 이 두 개가 크든 거겠지만 외부가 발생하니까 이 두 개가 괴리가 됩니다. 역시 시장에서는 이것만 보이네. 요 수요만 보이고요. 이거는 시장에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수요는 이 사회적 한계 편입이 진정한 수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소비의 외부 경제로 예를 들어서 외등을 예를 들었죠. 외등 거래 시장입니다. 외등을 거래하는 시장. 그럼 이제 외등 설비업자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냥 MC 내놓고요. 외등 설비업자 있잖아요. 외등 공급자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이렇게. 그 외등을 자기 돈 들여서 외등을 자기 집 현관문 앞에 단 개인적인 사적 한계 편이기 때문에 이게 A라는 개인적인 이 사람의 외등에 대한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이거 외부성 없으면 역시 완전 경쟁 시장이면 여기 균형이 되거든요. 여기서 외등이 거래되고 외등 가격이 여기 형성돼서 최적의 거래량이고 최적 가격입니다. 외부성 없으면 이게 이제 P = MC 완전 경쟁 시장 균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소비 활동으로 옆집들이 이득을 보잖아요. 돈 안 들이고. 그게 외부 한계 편익이거든. 거기 이제 이득을 보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거 편익이니까 이득을 봤다 그럼 플러스라고 표시해야 되죠. 이득을 보면은 외부 경제는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생산의 외부성과는 정반대죠. 생산은 외부 한계 비용이니까 이득을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편익이니까 이득을 보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그래서 옆집들이 돈 안 들이고 외등을 혜택 보니까 그 크기가 플러스 얼마다 말이에요. 그만큼 요 SMB가 올라가 버립니다. 위로.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회적 한계 편익. 여기 이제 차이 올라간 거는 요겁니다. 요 크기만큼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네. 요 역시 이제 시장에서 안 보이고, 그러나 진정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림을 수요를 올려야죠. 이 공급이 아니고요. 수요를. 이 사람의 개인적인 A 집안의 개인적인 외등 수요고, 그 다음에 제3자 옆집들이 돈 안 들이고 외등의 혜택을 보는 크기가 이제 외부 한계 편익만큼 위로 올라가 버려요. 사회적 한계 편익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수요가 위로. 사회적 한계 편익. A와 C 집안을 다 합친 개념의 사회적 개념의 진정한 외등 수요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여기서 그래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외등이 그래야 되는 게 최적이고요. 그리고 외등 가격은 여기가 최적의 외등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격은 너무 낮고, 특히 거래량이 너무 과소 소비되죠. 최적은 요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외등이 이만큼만 그래야 된다. 그래서 너무 최적보다 과소 소비되는 그러한 시장 실패를 자아내게 됩니다. 남한테 이로움을 주는 건 아까도 그 생산의 외부성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거래되고 많이 생산되고 하는 게 좋은데 아무런 이득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게 생산되고 적게 소비되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그림하고 또 정반대 그림이 외부 불경제입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SMB가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 피해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남한테 피해를 주면은 여기 외부 한계 편익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만큼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밴드 거래 시장이죠. 밴드를 불러와갖고 막 시끄럽게 터뜨리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럼 옆집들이 소음 피해를 받았는데 그 그림입니다. 여기도 외부성 없다면은 이제 밴드 공급자는 MC, 밴드 공급자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공급 곡선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돈 주가지고 밴드를 불러와서 노는 그 집안의 개인적인 밴드 수요 곡선이 있겠죠. A 집안의 개인적인 밴드 수요. 그 역시 시장이 외부성 없는 완경 시장이라면 여기서 거래가 돼서 밴드가 이만큼 거래되고 밴드 가격이 여기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최적인데 외부성 없다면, 근데 이 사람의 소비 활동으로 남들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 피해가 외부 한계 편익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만큼 밑으로 쳐져버립니다. 이렇게. 이 사회적 한계 편익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버립니다. 외부 한계 편익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니까 옆집들이 소음 피해를 받은 그 크기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안 보이지만 진정한 외등 수요 곡선입니다. 사회적 외등 수요. 그러면 그걸 고려하면 여기가 외등의 최적 거래량이고 여기가 외등의 최적 가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가격은 너무 높고 거래량이 특히 최적보다 너무 과잉 소비되는, 그 남한테 피해 주는 거는 무슨 제재가 없으니까 최적량보다 너무 과잉 소비되는 그러한 시장 실패를 자아냅니다. 이 두 개 그림도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 한 그래프에 옮겨놓고요. 외부 경제는 외부 경제는 SMB가 위로, 외부 불경제는 SMB가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현 시장은 완경이라도 여기서 그래야 되고요. 최적은 여기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그림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부성 시장 실패 내용은 끝났고 이제 대책입니다. 이제 대책, 외부가에 대한 대책. 대책을 일단 먼저 방법을 전체 적어 드려 볼게요. 일단 방법을 구분하는 것도 물어보거든요. 3번 대책.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부성에 대한 대책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첫째, 이제 분류를 하는데 시장 유인을 통한 간접 방법이라 합니다. 시장 유인을 통한 간접 해결 방법,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내부화 방법 혹은 시장화 방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내부화 방법, 시장화 방법. 시장 유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내부화 방법, 시장화 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4개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4개. 4가지 있습니다. 첫째,
피구가 말한 방법으로 이제 세금과 보조금을 적절히 운영해. 그래서 피구를 달 때도 있고 안 달 때도 있는데, 이제 피구가 말했다 해서 피구 보조금, 피구세, 보조금이나 세금을 적절히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실에 제일 많이 활용됩니다. 니은, 기업 합병 방법, 합병을 하는 방법. 이거 코정리, 또 유명한 정리입니다. 코주정리. 코주정리라 해가지고 재산권을, 사후에 재산권을 할당해서 화폐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재산권을 할당해. 이 외부성이란 그 A와 C 간에 돈이 거래 안 되고, 돈이 거래되면은 시장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는 거죠. 재산권을 할당해서 화폐 거래가 되도록 하라. 그 A와 C 간에 화폐 거래가 되도록 하면은 시장화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오염 면허권 제도.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행을 타고 있는 오염 면허 제도. 혹은 뭐 오염 배출권 제도를 하기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오염 면허권 제도, 오염 배출권 제도, 이렇게 면허권 혹은 배출권 제도, 배출권 제도. 자,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방법부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네 가지가 외부성에 대한 대책 중에 시장님을 통한 간접 내부화 시장화 방법이고, 요거 대비된 방법은 이제 정부의 직접 개입입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모든 외국가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못하죠. 근데 우리 외부성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외국가는 환경오염 문제죠. 환경오염 문제가 가장 심각한 외부성을 일으키는 건데, 그 환경오염 문제는 요거 방법으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가 또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좁죠. 외부성에 대한 전체 대책 중에서 환경오염 대책으로만 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대책으로. 환경오염 대책으로 직접 개입하고 있는데, 이걸로 모자라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요거는 요 단어로만 딱 익히면 돼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방법으로, 환경오염 대책으로 직접 개입 방법으로 뭐가 있더라. 네. 그 단어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직접 규제가 있고 직접 투자가 있는데요. 직접 규제, 직접 투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직접 규제는 이제 금지, 환경기준, 이런 게 금지, 환경기준 설정, 이렇게. 금지에는 이제 배출금지, 뭐 오염 배출금지, 그다음에 용도 지정 이런 거, 자원의 용도 지정, 뭐 우리 토지나 이런 것도 용도 지정 많이 하고 있죠. 환경 기준에는 처방적 규제와 배출 허용 기준, 처방적 규제, 그다음에 배출 허용 기준 설정,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뭐 정부가 직접 하수말 처리장을 직접 건립한다든지, 하수말 처리장 건립,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직접 수거 및 처리 등 이런 것들이 직접 투자의 방법. 직접 투자, 직접 규제, 이렇게 이제 단어도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정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에요. 이런 방법도 물어보고, 다음 중 외부가에 대한 내부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내부화 방법, 요 네 개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내부화, 시장화, 간접 해결 방법, 요 네 가지고요. 그 외에는 정부의 직접 개입인데요. 이거는 외우지 말고 그 단어만 익혀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보다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화 방법이 더 좋다. 그러니까 요 방법을 구분하는 거는 요것이 정부의 직접 개입하는 이 방법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분하는 겁니다. 정부 개입보다는 요 시장화 방법, 요 네 가지가 개입보다는 더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요거보다는 안 좋지만 여기서 부족하니까 이제 환경음에 대해서 직접 정부가 개입해서 또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방법을 쫙 적었어요. 이게 외부성에 대한 전체 대책들입니다. 전체 대책들. 그러면 요거는 먼저 지금 끝났어요. 정부의 직접 개입에 관한 끝났고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 요거 단어만 약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이제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뭔지 뭐 그런 거를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피구 방법. 현실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피구 보조, 피구 세 방식인데요. 요거부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이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억. 피구 보조, 피구가 말해 피구 안 붙이 됩니다. 피구 보조금, 피구세 이렇게 부릅니다. 보조금과 세금을 적절히 운영하는 방식인데, 자, 하나하나 봅시다. 어느 때 보조금, 어느 때 세금이냐, 그거죠. 그 뒤바꾸면 안 됩니다. 어느 때 보조금을 주고 어느 때 세금을 주느냐, 근데요. 그 뭐 앞에 우리 보면은 외부 경제는 남한테 이로운 행위잖아요. 이로운 행위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너무 가소 생산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더 많이 생산되게 보조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외부 경제에는 보조금. 이거 뒤바꾸면 안 돼요. 외부 경제에는 보조금. 그 다음에 남한테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는 너무 과잉 생산됐잖아요. 그래서 생산을 줄여버려야 되니까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 때는 세금. 자, 첫째. 외부 경제 때는 보조금, 외부 불경제 때는 세금.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뒤바꾸면 안 돼요. 이게 싹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외부 경제는 남한테 이로운 행위는 이제 보조금,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세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ABC가 있잖아요. ABC 관계자, ABC 중에 누구한테 보조금, 누구한테 세금 때려야 되느냐, 누구에게 해야 되냐, 누구에게. 자, C는 아닙니다. C는 이득 보는 사람인데 보조금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또 C가 손해보는 사람인데 세금 때리지면 안 되겠죠. C는 직접 거래 당사자인데 A나 B인데요. 누굴까요? 가급적인 원인 제공자인 A인데 A가 A한테 할 상황이 안 되면 B한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 당사자인 A나 B, 주로 이제 A한테 하는데 원인 제공자니까 그 사람한테 보조금 주거나 그 사람한테 세금 때리는데, 그래서 상황이 안 되면 B한테 해도 됩니다. B, 아무나 하면 돼요. 아무에게나 주면 됩니다. 좀 이따 이거 이제 그림 보시면 알 겁니다. 주로 A한테 하지만 B한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직접 거래 당사자 둘 중에 아무한테나 보조금 주든지 아니면 외부 불경제는 세금 때리든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다 이야기하고 이제 그림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금액은 보조금액, 단위당 보조금액과 단위당 세금 금액은 얼마냐. 금액 계산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말로도 나오기도 하고. 금액은 얼마야 되냐. 보조금을 단위당 보조금 얼마 줘야 되고 단위당 세금을 얼마 떼야 되느냐 이렇게. 그러면 그 최적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이 현 시장 거래량이 아니라 최적 산출량 기준 수준에서, 그 수준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 산출량 수준에서 그 생산의 외부성은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의 차이, 또 소비의 외부성은 사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편익의 차이, 차이만큼, 차이.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의 차이는 외부 한계 비용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편익의 차이는 외부 한계 편익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보조금 지불하고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반드시 기준은 최적 산출량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설명된 피구 방법을 이제 요 세 가지를 설명해 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은 이제 소비의 외부성 그림을 생략하고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생산의 외부성 그림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 나오죠. 생산의 외부 경제, 4차 관계 비용이 여러 있고요. 4차 관계 비용이 이렇게 자꾸 보시면서 기억하면 그림을 4차 관계 비용이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있으면 한계 편익이 있으면 현 시장 거래는 여기고 사회적 최적은 여기입니다. 자, 요것만 딱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외부 경제는 요 반대 그림이죠. 4차 관계 비용이 여러 있고요. 4차 관계 비용이 위로 올라가죠. 수요가 이렇게 있으면 한계 편익이 있으면 여기 이제 시장 거래가 되고요.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여기죠. 여기인데, 자, 여기에 이제 보조금 주라 했잖아요. 외부 경제는 보조금. 일단 금액부터 해봅시다. 금액은 보조 금액은 요 현 시장 균형 거래량 여기고 여기가 아니고요. 요 폭이 같으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폭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요 두 개가. 폭이 다르면 여기에 요 폭과 여기에 요 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적 산출량 기준입니다. 여기서 요 사회적 관계 비용과 사적 관계 비용의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가 물론 이제 외부 관계 비용 크기죠. 그러니까 요만큼 보조금이 지불돼야 돼요. 보조금. 알겠죠? 보조금. 그 다음에 여기도 세금 때리랬는데 최적 산출량 기준입니다. 여기에 사적 관계 비용과 사회적 관계 비용 차이입니다. 이 차이만큼 이게 외부 관계 비용인데 요만큼 조세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만큼. 그 단위당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최적 산출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세금, 보조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액 이야기 해드릴 거요. 그 다음에 A나 B 아무에게나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당연히 요 A 양봉업자죠. 우리 양봉업자한테 요만큼 보조금 주면은요, 요만큼 보조금 주면 공급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일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양봉업자한테 이제 좋은 일을 하니까 보조금을 주면은 이 PMC가 이렇게 내려와서 우측으로 이동하여 그 공급이 증가되는 거죠. 증가되어 SMC하고 여기서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꿀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뭐 A한테 양봉업자한테 할 상황이 안 된다면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이 꿀 소비자한테 보조금 줘도 돼요. 꿀 소비자한테 보조금 주면 자 이거 볼까요? 지금 이 사람한테 양봉업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보조금 주면 이 PMC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그림을 그으면 이거 이렇게 평행하다 합시다. 그럼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PMC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급 증가되잖아요.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안 될 상황이면 이 꿀 소비자한테 가가 야 이 꿀 소비하면 이만큼 보조금 줄게. 보조금 주면은 수요자한테 보조금 주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럼 수요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요자한테 보조금 주면 수요가 증가돼요. 그러면 요 PMC가 그대로 있어도 여기서 거래가 되니까 꿀이 최적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급자한테 보조금 줘도 이제 공급이 다이렉트 증가되고 소비자한테 보조금 주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최적으로 이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한테 보조금 줘야 되고요. 이 원인 제공자인 공급자한테 다이렉트로 보조금 줘야 됩니다. 여기도 세금 때리면 되는데 요 제조업자한테 바로 뭐 종이 생산에 세금 때릴 뿐만 세금 이만큼 세금 때리면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일치되고요. 아니면 요 사람한테 할 상황이 안 되면 이 종이 소비자한테 세금 때릴 뿐만 수요가 이렇게 감소할 거 아닙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자동으로 종이 거래량은 최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시겠죠? A나 B 아무에게나 하면 돼. C는 아닙니다. C는 아니고 A나 B 아무에게나 금액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으로 이제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구 방법의 특징이 뭐냐?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안 하셨겠는데 우리 조세론 같은 데 가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조세나 보조금은 재화들 간의 그 상대 가격 구조 변환을 가져와 가지고 대초가에 의한 상대 가격 구조 변화를 경쟁을 교란하기 때문에 사중juk 손실, 초과부담, 효율 상실을 상손실은 앞에서 약간 말씀드렸죠. 우리 완전 경쟁이 독점으로 바뀌면 효율이 날아간다. 그걸 표시해주는 면적이 상손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조세론 가면 모든 보조금, 모든 세금은요, 거의 이 이제 경쟁이 교란해가지고 산 손실을 유발합니다. 근데 딱 유일하게 이 피구 보조금과 피구 세금만이 시장 효율을 개선하는 세금과 보조금이다. 그걸 기억하세요. 왜냐면은 이거는 시장이 잘 돼 있는데 그냥 세금 때리고 보조금 줘가지고 시장을 교란하는 게 아니고 원래가 시장의 실패라. 원래가 이제 시장이 실패인데 비효율인데 그걸 치유하는 보조금과 세금.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세금과 보조금이 오히려 효율을 개선하는 거. 그게 유일합니다. 그 특징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거의 다른 보조금이나 다른 세금들은 처음 다 산 손실을 유발해서 시장 효율을 저해하는데 이거는 자, 마지막 요 피구 방법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시장 효율을 개선하는 오히려 시장 효율을 저해하는 산 손실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산 손실이 있는 거를 비효율인 거를 체적으로 유도해버리기 때문에 치유를 하는 거예요. 비효율을 효율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효율을 개선하는 보조금과 세금이라는 거 이거 나중에 조세론에서도 나올 겁니다. 조세론에서 이건 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보조금과 세금으로서 시장 효율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그래서 이걸 교정과세, 교정보조금, 교정이라는 것은 시장 실패를 고친다는 개념이죠. 고친다는 게 교정과세, 교정보조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피구 방법, 요거 외구성에 쓰는 보조금과 세금만이 시장 효율을 개선하는 유일한 세금과 보조금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피구 방법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기업합병, 포승리, 오염면허권, 이런 거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